이번엔 간만에 서원 한 곳 올려봅니다. 이곳은 경상북도 성주군 수련면에 있는 회연서원입니다. 조선 중기 성주가 낳은 대학자 한강 정구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입니다. 서원 들어가기 전 초입부에 작은 공원화 한 곳 보여 먼저 둘러봅니다. 무을구곡에 관해 소개한 공간인데, 무을구곡은 조선 중기 대학자 한강이 중국 주자가 응거한 무의구곡을 본받아 대가천을 오르내리며 치른 절구의 시로 남겼는데, 구곡에 후비마다 이름을 지어 의미를 부여하고 산수의 절경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도학의 권위를 찾아가는 일종의 수양 과정으로 만들었다 합니다. 대가천은 낙동강 지류이며 길이는 무려 35km 정도 된다 합니다. 대가천에 있는 무을구곡은 제1곡 봉비암부터 제9곡 와룡암까지이며 1곡부터 4곡은 성주군에, 5곡부터 9곡까지는 김천시에 속한다 하는데, 옛날에는 무을구곡이 모두 성주 영역이었다 하지요. 그럼 이제 본격 회연서원 탐방합니다. 이 서원은 영남 5형 가운데 한 명인 한강 정구가 1583년에 세워 제자들을 교육하던 회연초당이 1627년 지방 사림의 여론에 따라 서원이 되었으며 1690년에 회연이라 사액을 받은 서원입니다. 1974년 12월 10일에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주에 이리 규모가 큰 서원이 있다는 사실과 배양하는 인물이 한강 정구라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자를 배양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멋진 누각이 보입니다. 현도루라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를 배웁다라는 뜻으로 볼견으로 읽지 않고 벨현으로 읽는 게 맞다 합니다. 보통 선 입구에 이리 멋진 누각이 보이는데, 이는 이곳 올라 도의 경지, 즉 자연을 잘 이해하고 순화하는 법을 멋진 풍경 보며 배우라는 뜻이 있다 합니다. 현도로를 지나 안으로 들어오니 해마다 봄이면 하얀 매화로 유명한 공간이 백매원 편말이 적혀있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구 선생이 생전에 이곳에 100그루의 매화나무를 심고 백매원이라 불렀다 하는데, 매화처럼 고고한 선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합니다. 현재는 3그루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로 나머지는 새롭게 식재한 매화나무라고 합니다. 그 공간 다음으로 방학 공간인 서원 들어가는 입구에 400년 넘은 보수 느티나무가 세월의 풍파 견디며 이 서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좁은 현문을 통해 서원으로 들어갑니다. 한강 정구 선생은 1543년 성주군 대가면 칠봉동 유촌에서 태어나 1620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했고 7세에 대학 논어를 이해하였고 13세에 주역을 배우면서 모두 통달했다 하며 22세에 과거부로 상경했으나 느낀 바 있어 시험 치지 않고 귀향하여 그 길로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였다 합니다. 나중에 관직에 나가 장령 현감 등을 역임한 후 정구 선생은 다시 가야산으로 되돌아와 대가천 옆에 초당을 짓고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회연 초당은 거의 사후에 회연 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당 마루 안쪽에 경회당이란 글이 보입니다. 주위의 호가 회암이라 회암을 공경하는 집이란 뜻이겠네요. 그 오른편에 옥스른이란 겨울에 눈발 날리는 듯 봄에 백매화가 흩날리는 풍경을 나타낸 글이 있고, 왼편에 망우남, 즉 구름을 바라보는 초막이란 글도 보입니다. 이 강당 현판이 보입니다. 이 서원의 백미인 이 현판이 바로 한호 한석봉이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기 온돌방에 양현청이라 적혀 있습니다. 이 강당 건물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맞배 지붕의 건물로 중앙 3칸의 마루를 두었고 양측에 온돌방 1칸씩 배치하였고 방 앞에는 툇마루를 두었습니다. 강당에서 보면 왼편이 보이는 이 건물이 동제입니다. 예전 기숙사인데 보통 맞은편에 서재도 있습니다. 동제는 연장자들이, 서재는 젊은 유생들이 기숙했다 합니다. 서재는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리고 이제 구사당으로 갑니다. 일반적인 형태인 전학 후묘나 전묘 후학이 아닌 싹 동묘입니다. 다시 강학 공간으로 왔습니다. 보이는 저 건물이 좀 전 말씀드린 동제 맞은편 서재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특이한 돌이 보이죠. 저건 정료대라고 밤에 횃불을 올려놓던 돌기둥입니다. 이제 강학 공간을 지나 신사당과 전사층이 있는 제한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을 향사 때 사용하던 여러 물건이 아직 정리 안 된 모습도 보입니다. 왼편에 외산문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안으로 작은 돌이 보입니다. 제사 전 손 씻는 큰 그릇 놓는 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은 제사 때 쓰이는 제물을 검사하는 곳이라던데 제가 볼 땐 손 씻는 곳 같습니다. 내산문도 멋지게 지어져 있었고 문이 닫혀 있는 곳이라 담 넘어 사당 잠깐 담아 봅니다. 사당에는 한강 정구를 주향, 석담 이윤우를 종향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중정과 8월 중정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합니다. 제한공간 너머로 유물 전시관이 보입니다. 유물 전시관인 숙모각 안에는 정구 선생의 영정과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유물로는 용두장과 가죽 신창이 등 여러 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관리사 건물이 보입니다만 수리 중인가 어수선합니다. 매화와 함께 사는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한 정구 선생을 모신 이곳 회연서원은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많은 하얀 매화꽃이 활짝 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서원 중에도 중심이 되는 서원 중의 하나로 선생의 문집한, 심경 발휘가 보관되어 있는 이 해연서원을 둘러보고 나가는 길에 또 다른 사당이 있다 했지요. 거리로 해서 나가려 합니다. 이곳은 향연사로, 향연사는 사당은 아니지만 성주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 오인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인은 신년 송사이, 용제 이홍기, 육일원 이홍량, 모제 이홍우, 동호 이수 등 한강 정구와 동년배로서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의 위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향연사를 마지막으로 경내를 둘러보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오니 바로 신도비가 보입니다. 신도비의 비문은 신엄이 정구 선생의 학문, 덕행 및 공정을 찬양한 글로 지어져 있습니다. 문목공 한강 전선생 신도비명이라고 쓴 전액이 새겨져 있는 한강 정구 신도비는 조선 연대가 오래되어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으며 조선 성리학사에 뚜렷한 입지를 가진 한강 정구의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봄에 필 매화를 생각하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